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세 장수 시대의 은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라는 것을 이렇게 딱 떠오르면은 은퇴다, 정년이다, 무인가 칙칙하고 또 무인가 좀 그렇게 암울하고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런데 앞으로 세상에서의 은퇴라는 것이 보다 더 밝고 무엇인가 긍정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은퇴라는 것을 이제는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라는 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의 핵심은 바로 불로장생을 추구해 왔던 것.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본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락 지역이죠. 거기에서 우르라는 지방에서 발견된 이 서령 문자 점토판입니다. 자, 이것이 인류 최초의 문자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저는 점토판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새겨놓은 이 글자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해독이 됐습니다. 해독이 됐는데 그 수만 개의 조각에서 이렇게 해독을 해가지고 보니까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한 3분의 2 정도는 주로 상업에 관한, 내가 어디다 빚이 있고 누구한테 얼마를 꿔줬고 어떻게 물건을 어떻게 팔았고는 그 기록이 이제 한 3분의 2 기록.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아주 놀라운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길가메시란 영웅의 이야기, 우리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 5,000년 전에 써진 기록에 있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게 이 길가메시란 영웅이 있는데 이 영웅이 자기 친한 친구, 엔키두란 친구가 죽게 되니까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 바다 깊은 그 심해 속에 있는 그 환생초를 찾으러 갑니다. 찾아가지고 꺼내오다가 이 바닷가에 이르니까 지쳐가지고 잠깐 낮잠을 자면 좋은 거죠. 졸다가 딱 눈 떠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애써서 가져온 환생초를 뱀이 먹어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인류 최초의 서사시에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 서사시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 인류 최초의 서사시에 정말 친구를 위한 우정, 그 우정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다는 거 첫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핵심 단어는 뭐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자는 불로장생을 추구했다는 그 이야기가 인류가 기록한 최초의 문자 기록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는 저런 불로장생 추구가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라미드, 또는 이 유명한 요르단의 그 페트라, 또는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있는 고인돌,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무덤입니다. 이 무덤이란 것은 뭐냐? 왜 예를 들면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넘어가던 그런 시절,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이전에, 또는 5,000년, 6,000년 이전에 그 옛날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 저렇게 힘든 무덤들을. 저도 이런 걸 만들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만드는 것이야.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것이라고, 또 다음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저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켄타로스, 사람과 말, 반인 반마죠. 또 미노타우로스, 반인 반우, 또는 이렇게 스핑크스, 반인 반사, 또는 이렇게 세이렌, 반인 반조, 그 다음에 이런 머메이드, 반인 반어. 왜 이런 그 반인 반수의 존재들을 인간들이 상상했을까? 예를 들면 반인 반마다, 반인 반우다, 반인 반사, 또는 반인 반사자, 또 반인 반조, 반인 반어. 특히 이제 그 반인 반사 같은 경우는 이 하프 맨, 하프 스네이크. 반은 뱀인 이런 것은 우리 동양 신화에서도 이런 테오 보키시가 바로 반인 반사의 존재입니다. 자, 이런 반인 반사, 반수로 이런 것을 왜 생각했을까? 저것은 뭐냐? 말이나 소나 뱀이나 사자나 이런 것을 막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고, 이 물고기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것이고. 자, 인간이 처음부터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 즉 공간을 무한대로 확대해 가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많은 신화에서 보면 헤라클레스, 아킬레스, 디오니소스, 또는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은 전부 반인 반신입니다. 여러분, 헤라클레스, 아버지가 신이고 어머니가 알크메다는 인간이죠. 아킬레스, 어머니가 신이고 테티스란 여신이고 아버지는 펠레우스란 인간이고,
디오니소스, 아버지가 신이고 어머니가 인간이, 세멜리나 인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당군 신화의 당군, 환웅, 신이죠. 그다음에 인간으로 변한 웅녀, 인간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 자기 아버지가 제우스라고 그러죠. 황제, 중국의 황제 다 하늘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인간이 왜 저런 신과 인간의 반인 반신의 이런 존재를 생각했느냐? 그것은 신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자, 인간이 죽지 않는 존재, 즉 시간에 무한한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개념, 이것이 꿈으로 표현된 것이 저런 반인 반신의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에서 보면은 반인 반신의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다 죽습니다. 대표적인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반인 반신이죠. 그 12가지 대업을 완성한 사람이죠. 신과 거의 동격의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죽느냐?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계기는 바로 부인의 질투 때문에 죽습니다. 부인이 입혀준 오세가 히드라의 독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 나쁜 그 원수됐던 이 네소스라는 친구가 부인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입으면은 헤라클레스가 바람은 안 핀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거 입혀버린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옷이 그 히드라의 독이 있어가지고 살을 막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불에 뛰어들어서 자살합니다. 아킬레스, 테티스라는 여신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여신이 자기 자식이 인간이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 암브루시아라는 그런 목욕물에다가 목욕을 시키고 다시 불로 막 지진 거죠. 온몸에 어떤 창칼이 못 들어오고 이러면 균들이 못 들어오게. 그런데 그 남편인 인간이 보니까 놀려서 이 부인을 딱 말린 것이 딱 붙잡고 있던 그 자리. 그 아킬레스건 자리죠. 그래서 우리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그 자리만 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딱 화살을 맞아가 죽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는 뭐냐? 신화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본질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반드시 옳냐? 여러분, 그건 서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서양에서는 인간과 신을 딱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지 않는 존재, 인간은 죽는 존재. 그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쭉 일관된 이야기. 다만 이제 기독교가 등장해서 거기에 구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이제 들어선 것이. 그러나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달생법, 양생법, 도교에서 이제 나온 그런 개념이죠. 달생이라는 것은 maximization of life, 생명의 극대화입니다. 양생이라는 것은 nourishment of life, 생명의 풍요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 생활 습관을 통해서 훈련하고 이 연습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바로 신인이 될 수 있고 선인이 될 수 있고 도사가 될 수 있고 달인이 될 수 있고 지인이 될 수 있다. 자, 수명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동양이 이제 인도가 등장합니다. 인도에서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돌아간다. 사람이 다시 개로 환생이 됐다가 다시 벌레로 환생이 됐다가 다시 또 사람으로 환생이 될 수 있다. 즉 윤회지요. 이걸 이제 쌈사라라고 부르죠. 윤회.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윤회가 결정이 되느냐? 그것은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업보, 그것을 카르마라고 그러죠. 그 업보를 소위 이제 질서 어떤 법, 그것을 다르마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를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도에서는 개념에서는 생명이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윤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무한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서양과 동양은 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다. 자, 그런데 여하튼 우리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 자, 사람은 여하튼 간에 늙어서 결국 죽는다. 이것은 우리가 엄연히 알고 있는 현실이죠. 사람은 늙어서 결국 죽는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정말 세상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와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지금 세상에 정말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 그것은 현실이지만 이것이 어떤 패턴으로 달라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제일 간단히 우선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입니다. 그것은 짐 보펠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발표한 내용인데 지난 200년 동안에 이 각 나라별로 그 인간들의 그 모든 평균 수명을 쭉 계속해서 보니까 평균 수명이 쭉 올라가는 것이죠. 2000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계속 아직 끝이 안 나 있더라.
자, 얼마나 기대 수명이 증가할 것인가. 그래서 학계에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 호주 아들레이드에서 우리가 국제학회를 하면서 정말 인간 평균 수명 또는 기대 수명의 한계가 몇 살일까?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내놓은 결론이 몇 살이었더냐? 그것이 85세였습니다. 85세는 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1999년에 그랬는데 2004년도 그러고 나서 5년이 딱 지나고 나서 일본의 여성의 평균 수명이 85세를 딱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85세가 넘어버렸죠. 86세, 7세 이렇게 돼 있죠. 남자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80세 다 돼 있죠. 자, 세계적인 학자들이 결정적이라고 했던 85세 이런 수명의 한계가 딱 5년 만에 깨져버린 것이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 인간의 수명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살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오래 사느냐. 전 세계 자료를 쭉 가지고 보면은 참 그 기가 막히게 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수명도 계속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여건이 점점 좋아지면 더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언제까지 될 것인지 우리 지금 잘 모릅니다. 자,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사회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위생 상태도 좋아지고 건강 이런 그 보호 시스템도 다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 더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실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1살짜리, 2살짜리, 10살짜리, 20살 이런 사람 다 죽은 사람들의 나이를 평균 내서 평균 수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몇 살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인데 83살 정도에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90살 넘었다. 자, 그런 나이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를 쭉 보니까 1950년까지는 오퍽지퍽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빈 사망 연령이 몇 살까지 증가할 것인지 우리 지금 잘 모릅니다. 다만 한 예가 2001년도에 일본의 평균 수명이 그때 막 80을 넘었을 때 그때 일본의 최빈 사망 연령은 몇 살이었냐? 91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지금 이제 83세.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는 지금 91세.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최빈 사망 연령의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쭉 100년 동안의 자료를 쭉 보니까 표준 편차가, 이 최빈 사망 연령의 표준 편차가 옛날에는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얼마로 됐냐? 지금 6년 정도로 줄어들었다.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나이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장 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장 서는 사람이 누구나 장 서는 것이다. 즉 장수가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즉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최빈 사망률이 증가하고 표준 편차가 좁아지고 그런 것은 거의 모든 주민들이 다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가 이제 100세인 숫자 패턴입니다. 100세인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우리가 일본이 그 조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일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 보면 100세인 숫자가 쭉 늘어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근데 저 그래프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빨간 것은 여성이고 파란 것은 남성입니다. 자, 여성의 증가 속도는 기하급수로 증가해. 남자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자, 장수가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은 여성입니다. 여성들의 장수가 이렇게 크게 증가되고 백세인 숫자가 저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다, 뭐 이탈리아다, 프랑스다, 무슨 영국이다 이런 모든 나라의 백세인 숫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백세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노인들이 많이 죽고 뭐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한 관심이 뭐냐? 남자고 여자입니다. 근데 실제 이 병에 더 많이 걸린 사람은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여성들이 약 60%, 남성들이 약 40% 환자들 보면은. 그런데 죽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즉 여성들이 치사율이 약 한 2% 됐을 때 남성들 치사율은 3%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남성들이 훨씬 이런 그 병에 대해서 더 약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백세인 숫자가 늘어나는데 백세인 숫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백세인 숫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50년 지금부터 30년 뒤가 되면은 백세인 숫자가 적어도 6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이게 완전히 백세라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장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장수라는 것, 또 노화라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거기서 또 이런 그리스 신화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아주 이 새벽의 여신 에오스, 이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인간인 티타노스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티타노스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 신인 여신이 제 걱정이 뭐냐? 자기는 죽지 않는데 이 티타노스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인간 티타노스를 죽지 않게 해주라.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래라. 그러니까 티타노스는 죽지를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죽지를 않아. 그러나 무엇을 간과했느냐? 죽지 않는 대신 그만큼 늙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티타노스는 나중에 늙어가지고 완전히 꼬들꼬들해져가지고 뭐이 됐느냐? 매미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미의 전설의 그 오리진이 바로 티타노스죠. 자, 근데 이 그리스 신화는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뭐냐? 이 신인 에오스가 늙어버린 티타노스를 버리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자기는 아직도 젊은데. 근데 티타노스는 죽지는 않는데 결국 늙어버렸다. 이제 그러면서 그걸 떠나는 아주 유명한 아주 그런 장면인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늙는다는 것하고 죽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즉 노화와 죽음은 다른 것이다. 자, 늙으면 죽는다 이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